네, 안녕하십니까? AI 4강. 이번 시간에는 이제 AI의 이론, 전에 했던 이론에 이어서 이번엔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번에 배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로스, 그리고 옵티마이저, 최저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외람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AI의 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AI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저희가 과적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AI 모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강아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사람들은 이제 학습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 강아지 사진을 때를 보고서 강아지구나 라고 입력을 받음으로써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그걸 뇌에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이 친구가 강아지구나, 이 사진이 강아지구나, 아니면은 실제 강아지를 보고 얘가 강아지구나 라는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 강아지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입력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 사진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아지를 판단하게 된 것처럼 AI 모델도 강아지 사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해서 강아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AI 모델을 만들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학습하고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델의 성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늘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 친구는 AI 모델은 숫자를 분류하는 AI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강아지, 고양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을 넣으면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를 하는 그러한 AI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양, 그리고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AI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제 과정,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처리들도 있겠죠. 이미지 전처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오픈CV에서 배웠던 흑백 변환이라던가 이진화라던가 그런 식의 전처리 과정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일단 이 데이터들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우선적입니다. 좋은 데이터 없이는 어떤 딥러닝 모델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할수록 모델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성능을 가진, 물론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같은 IQ, 같은 공부량을 가진 사람 두 명이 어떤 문제를 더 많이 푸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를 좀 더 양질의 수능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그냥 뭐 간단한 사설 모의고사만 풀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양질의 문제들을 풀었던 사람들이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잘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양 그리고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의 균형성인데요.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모델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에만 치중될 수도 있고요. 뭐 훈련 데이터에만 잘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능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6평, 6월 모의고사 하나만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성적과 아니면은 한 10개년치의 모의고사를 전체 다 풀고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 경우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불균형하면 이제 모델이 특정 클래스의 편향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구글 티처블 머신을 실습할 때 사용하시라고 드린 이제 모델의 비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고양이 사진 25장, 강아지 사진 25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확인했을 때 둘 다 25장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많았죠. 물론 데이터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균형적일 때는 편향이 없는데요. 반대로 고양이 사진에 100장 사진이 있고 나머지 클래스에는 뭐 강아지 하는 10장만 있으면 100장을 넣은 클래스에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행히 데이터 전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균형, 양, 질까지, 그래서 데이터에 인해서 AI 모델은 성능은 정말 크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도 같은 데이터로 조금 더 좋은 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연산 처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당연하게 가우시안 블러드 작업이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훈련할 데이터 그리고 검증할 데이터 이렇게 나눠주는 데이터 분류 작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비정상적인 값을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데이터 정제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들의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제, 예를 들어서 누락된 값들, 결측치 부분들을 이제 다시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치, 비정상적으로 값이 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정제가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100장 있는데 거기 강아지 사진이 껴있다. 그럼 강아지 빼줘야겠죠. 그런 이상치들을 정제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를 정규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0에서 저희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 픽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255까지의 이미지를 각 숫자를 나누기 250으로 해주면 0에서 1까지 위치하게끔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AI 모델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규화 처리해주는 이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있는데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변환, 표준화 과정도 이제 전처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데이터 인코딩을 배웠었는데요. 간단하게 원핫 인코딩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이런 클래스들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 강아지를 1,0, 0,1 두 가지 클래스로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원핫 인코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할 과정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분할 과정은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 데이터,
저희가 실제로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훈련 데이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validation, 검증 단계. 이 검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증이 이제 훈련하는 그런 데이터랑 겹치지 않아야 조금 더 정확한 검증 로스나 어큐런시, 정확도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얻어서 가중치 업데이트, 편향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에서 15% 정도 테스트 데이터셋, 최종적인 모델이 최종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총 4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정제는 결측지 누락값을 처리하고 이상치 비정상 값을 제거하는 과정, 데이터 정규화 표준화 과정은 0에서 1로 스케일링하는 정규화 과정,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를 시켜주는 데이터 표준화 과정이 있고, 데이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원한 인코딩,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3개이면 1,0,0, 0,1,0, 0,1 이렇게 3개의 클래스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 평균적으로 대부분 7, 80%는 이제 저희가 진짜 학습을 돌릴 트레인 데이터셋, 그 다음에 10에서 15%는 중간에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셋, 그리고 마지막 10에서 15%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첫 번째 이 학습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모델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 문제 개수보다 많이 푸시는 것처럼 AI도 테스트 전 연습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학습하는데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경우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여러 번 문제풀이를 반복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처럼 몇 번 공부하든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이 훈련 데이터셋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를 하면 내가 이 모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외생이 있을 때 이 과외생을 공부시킬 연습 훈련용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증 데이터셋, 이 validation 데이터셋은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의는 학습 과정 중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학습률이나 배치 크기, 저희가 추후 배울 내용입니다. 이것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때 그래프를 하나 보게 될 건데요.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검증하는 단계이고 훈련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평가를 중간중간 매번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험을 예로 들면 작년 기출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이 수능을 예로 들었을 때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셋과 별도로 사용되고 이제 당연하게도 평가원 문제가 기본 수능 특강 문제랑 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학습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조기 종료 등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중간중간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제가 PPT에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왔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넣어놓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쭉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인데요. 좀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다 완료된 모델의 최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들 내에서 겹치지 않게 별개로 빼두고 수능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분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율로
학습 데이터셋 7에서 80%,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셋 10에서 20%,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10에서 20%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나누고 세 가지로 저희가 오른쪽에 뭐 조금 적긴 하지만 나중에 배울 로봇플로어에서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인데요. 트레인을 좀 많이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학습을 하다 보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모델이 충분하게 복잡하지 않아 혹은 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면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검증이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낮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너무나 잘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적합을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갑자기 급상승,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그래프를 그려서 훈련 손실은 계속 낮아지는 데 반해서 밸리데이션 로스, 이 밸리데이션 손실은 낮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적합이라고 판단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6월 모의고사, 제가 계속 수능에 비유를 하는데 그 가장 일반적이라서 비유를 하고 있고요. 6월 모의고사를 한 200번 정도 풀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문제를 딱 보기만 해도 답을 압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딱 갔어요.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장을 갔는데 수능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수능에서는 성능을 제대로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과적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뭐 과적합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방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적합에 대해서 하나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은데, 나눠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트레인 로스는 수렴, 트레인 어큐런스는 증가, 즉 정확하게 모델이 원하는 이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는 발산,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는 저금. 이 트레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는 이제 왜 발생하느냐? 데이터 자체가 너무 비슷한 트레인 데이터일 경우,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데이터 양이 적을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과적합,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양을 늘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다양하게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질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적값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들이 너무나 비슷한 데이터들이라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면, 당연하게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선정을 해서 조금 과적값을 막아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학습을 반복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6월 모의고사를 200번 풀었을 때 보다 한 3번 풀었을 때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조기 종료를 시켜주는 겁니다. 얘가 과적합을 할 것 같다 싶을 때 조기 종료를 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드롭아웃 기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화 기법으로 드롭아웃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나중에 CNN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약간씩 변형을 줌으로써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서 과적값,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으로 진행할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확장이라고 하죠. 데이터 증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원본 이미지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 기본적인 사진 3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약간 숫자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때 썼던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너무나 현저하게 적고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는데 데이터를 막 뒤집고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회전시키고 그리고 데이터의 밝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위치를 변화하고 줌 인아웃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웹캠을 사용해서 얘를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웹캠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웹캠으로 찍을 때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예를 듭시다. 3을 찍을 때 웹캠의 위치가 약간씩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건 괜찮지만 뭐 자동차로 움직인다거나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그럴 때 이 위치가 약간씩 흔들리기 때문에 회전 그리고 밝기 사실 햇빛이나 그런 조광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런 밝기들도 중요하고요. 3의 위치가 왼쪽 위, 뭐 오른쪽 위 이렇게 중앙에 위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과적값, 오버피팅을 당연하게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씩 변형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x는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식이 나와 있는데요. 약간 적당한 변환, fi라는 그런 함수의 적당한 변환을 통해서 기본 x로부터 x'을 얻는 과정이다 라고 원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원리예요.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뒤집어서 나는 뒤집는 함수를 써서 3을 뒤집은 flip을 쓰겠다. 아니면 뭐 3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3에 노이즈를 추가하겠다. 아니면 3을 회전시켜서 약간 30도 정도 회전시키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기본적인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금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리스케일하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 정규화 과정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테이션 레인지 임의의 회전 각도를 지정해서 뭐 30도면은 30도에서 0에서 30도까지 임의로 조금 회전을 해서 넣어주는 과정도 있고요. with shift, height shift 이 부분은 이미지의 임의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의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동시킨 이런 3으로 바뀌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hear range 이거는 뭐 기계과 학생들은 많이 배웠을 거예요. shear 전단이라고 하죠. 뭐 전단 부분을 약간 준다. 이거는 이미지를 약간 비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긋나 보이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은 왜 필요하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진을 정면에서 보는 거일 때도 있지만 약간 틀어져서 카메라 틀어져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약간 틀어졌구나 하고 3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컴퓨터나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틀어졌을 때도 얘를 그 상태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 변환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줌 레인지 이것은 이제 이미지를 임의로 확대하는 정도를 지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같은 스케일 같은 이제 크기라면은 그거를 줌 인아웃을 함으로써 약간 커지고 약간 작아지고 이런 과정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horizontal flip 이거는 임의로 수평 방향으로 뒤집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자율주행 대회를 했을 때 화살표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화살표 미션을 하는데 이렇게 수평 플립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살표, 좌우 화살표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뒤집으면은 같은 사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과 9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6이랑 9는 수평 수직으로 두 번 다 뒤집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같은 사진입니다. 아니 뭐 90, 180도를 회전시킨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요약을 드리면은 이 호리젠탈 플립이나 로테이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뭐 숫자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뒤집거나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같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나쁜 데이터가 돼버려요. 나쁜 데이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유의를 해서 이제 데이터 AI 모델을 제작을 할 때, AI 데이터를 제작할 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도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욜로 같은 거죠. 욜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필 모드, 회전 또는 이동 변환 후 빈 픽셀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뭐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콜앱에서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뭐 제가 드린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추후에 저희가 뭐 로봇플로우로 데이터 라벨링 하는 부분도 배울 건데요.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기본으로 웹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툴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말고도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토치비전 트랜스폼스라는 라이브러리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여기에 ppt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뭐 AL 버뮤테이션스라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버뮤테이션스라는 고성능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지는 않을 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마무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적합 방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거나 뭐 가져온다 한들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정말 좋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데이터 양을 뽑기 매우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적은 데이터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적은 데이터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로 양을 불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과적합과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그멘테이션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론이에요. 마지막 이론이고 러닝 레이트라는 학습률 그리고 배치 사이즈 F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처음에 구글 티처 머신에 했을 때 배웠었죠. 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